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생활안전 지원 사업 푸른안전 지킴이를 소개하러 나온 푸른나무재단 김태희 담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푸른안전 지킴이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푸른안전 지킴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어린이 생활안전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그 중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며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을 듣기 전에 제가 영상 시작에 이름을 소개하면서 어디서 나온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였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바로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푸른나무 재단에 대해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푸른나무 재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저희 푸른나무 재단에서 이번에는 푸른안전 지킴이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푸른안전 지킴이는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어린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듣게 될 교통안전 교육도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영상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안전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생활안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활안전은 쉽게 말해 일상생활 중 자주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이야기해요. 생활안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소비 생활안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장난감이나 식품 고르기, 안전한 행동하기 등이 있어요. 다음 교통안전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낮아요. 따라서 단순한 사고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교통안전에 신경 쓰고 조심하여야 해요. 그럼 사이버 안전은 무엇일까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온라인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다음은 학교 주변 안전이에요. 학교 주변 안전은 학교 근처 지역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을 위해 학교 주변의 스쿨존 같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다음, 범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범죄 행위나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부터 범죄 예방 교육, CCTV, 경비원 같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식품을 만들고 판매할 때 세균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예시로 알아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많은 생활안전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36.4%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1년 동안 늘어난 안전사고에 이를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일상 회복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었다는 내용들인데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놀이터, 교육시설 등 집 밖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어요.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딘가를 다닐 때 자동차나 버스,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타지 않아도 걸으면서도 자동차, 버스 등을 많이 마주칠 수 있죠. 어린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은 어디인가요? 아마도 평소에 자주 지나다니게 되는 집, 학교, 학원 근처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정도는 집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많이 다니는 길 주변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어린이 보행사고를 살펴보았을 때 OECD 평균 사망자 수는 0.19명인데에 비해 대한민국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사고들이 집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집 주변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불법 주차예요. 불법 주차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주차, 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한다거나 차를 잠시 세운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많을 경우 가시거리가 짧아지게 돼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가시거리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시거리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잘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큰 트럭이 서 있는 경우 맞은편에 어떤 자동차나 자전거가 달려오는지, 사람이 걸어오는지 보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불법 주차가 많은 경우에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도로 사각지대예요. 여러분은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각지대란 어느 위치에서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영역, 즉,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지점을 말해요. 빌라, 건물이 많은 주택가의 경우 골목길이 좁고 교차로가 많은데요. 이렇게 도로가 많고 좁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걸어오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더욱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면도로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해요.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이나 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평소 다니고 있는 많은 길들이 이렇게 생겼죠. 대부분의 생활도로, 골목들이 이면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도로들은 길이 좁고 자전거, 차 등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이유는 과속인데요. 차가 빨리 다니는 도로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다면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을 때보다 멈추기가 어렵겠죠?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말하는 스쿨존에는 속도 제한이 있는데요. 이 표지판을 보면 속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큰 나무, 건물 등이 가리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낮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